먼저 3승을 해야 하는 시리즈에서 1승 1패 후 원정 3차전을 시작하는 팀은 시리즈 승리 확률이 33%입니다. 하지만 PS 역사상 처음으로 홈에서 6개의 홈런을 맞고 패한 다저스는 10%도 되지 않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선수들이 졸전을 하자 인내심이 바닥난 다저 스타디움 팬들은 프로파와 타티스가 자극했다고 하지만 그라운드 안으로 우물을 투척함으로써 매너에서도 완패를 당했습니다.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선발진입니다. 다저스 선발진은 지난해 PS부터 커쇼가 0.1이닝 6실점, 밀러가 1.2이닝 3실점, 랜스린이 2.2이닝 4실점, 야마모토가 3이닝 5실점, 플레어티가 5.1이닝 4실점으로 5경기 15.23에 그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3차전 선발 매치업도 다저스가 완벽한 열세라는 겁니다. 뷰러가 2020년에 영웅이었을 때 루키였던 마이클 킹은 선발 4경기 8.36, 불펜 5경기 7.11에 그쳤습니다. 뷰러가 벤더빌트 출신인데다 1라운드였던 반면 뷰러보다 한 살 어린 킹은 야구로는 유명하지 않은 보스턴 칼리지 출신으로 2016년 12라운드 지명을 받고 마이애미에 입단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11월 양키스로 트레이드됩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둘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토미존에서 돌아왔지만 예전의 모습을 상실한 뷰러가 16경기 1승 6패 5.38로 시즌을 마친 반면 올해가 선발 첫 풀타임이었던 킹은 훌륭한 정규 시즌에 이어 12K 이상 무볼레 무실점 승리를 따낸 최초의 PS 투수가 됐습니다. 2년간 선발로 기록한 2.73이 스쿠블과 스넬에 이은 3위이며 피안타의 타구 속도가 선발 투수 중 가장 낮은 킹은 볼링공을 던졌던 손목 브레이커 케빈 브라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샌디에고는 올 PS 4경기에서 2회까지 평균 3.5점을 득점함으로써 기선제압에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는데 뷰러의 관건은 2회까지 실점하지 않는 겁니다. 다저스의 문제는 선발진의 약점을 이겨내야 하는 타선까지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PS를 앞두고 토크쇼에 출연했던 배츠는 2022년 DS 3차전 스넬 상대 안타 이후 PS 22타수 무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츠가 마지막으로 홈런을 친 건 2021년 DS 4차전으로 이후 16경기에서 홈런 없이 2타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프로파의 홈런 스틸은 살아날 수 있었던 배츠의 불씨를 다시 꺼트렸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배츠는 자신의 PS 부진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유를 모르겠다. 나도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다저스는 프리먼이 2차전 도중 교체됐습니다. 프리먼은 다르비슈가 던진 낮은 변화구에 스윙을 하고 난 후 발목 상태가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3차전 출장이 가능한지는 내일 경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체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저스가 시리즈를 밀리고 있는 게 아닌데도 최악의 분위기인 반면 샌디에고는 남들이 뭐라 하든 감정 표현을 숨기지 않는 자신들의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샌디에고는 다저스의 라이벌이라 할 수 없는 팀이었습니다. 샌디에고는 1988년 스티브 가비에게 팀의 첫 영구 결번을 줍니다. 다저스에서 14년을 뛰고 샌디에고에서 5년을 뛰었으며 다저스에서는 영구 결번을 얻지 못한 가비에게 팀의 첫 영구 결번을 준 건 통산 3010안타 중 210안타를 기록한 웨이드 보그스에게 영구 결번을 준 템파베이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아니, 보그스는 명예전당 선수였지만 가비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2015년 버드블랙이 시즌 도중 경질됐을 때 로버츠는 샌디에고의 벤치 코치였습니다. 하지만 로버츠는 한 경기밖에 감독 대행을 하지 못했고 트리플 A팀 감독이었던 팬 머피가 남은 시즌을 소화합니다. 시즌 후 로버츠는 샌디에고 감독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프렐러는 앤디 그린을 선택합니다. 이후 다저스 감독이 된 로버츠는 한동안 샌디에고만 만나면 평소보다 더 흥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샌디에고가 다저스의 라이벌로 올라선 건 2019년 마차도의 입단이 결정적이었습니다. 2018년 마감 시한 때 볼티모어에서 데려왔지만 월드시리즈 마지막 아웃을 당할 때 1루로 뛰면서 풍선껌을 불었으며 샌디에고 입단 기자회견에서는 다저스보다 먼저 우승하겠다고 한 마차도
마차도를 다저스 팬들은 보스턴 팬들만큼이나 싫어하게 됩니다. 마차도는 전체 팬을 대상으로 비호감 투표를 하면 1위 아니면 2위를 하는 선수이긴 합니다. 두 팀은 2020년 디비전 시리즈에서 격돌했고 마차도는 자신에게 손키스를 날린 그라테롤과 충돌합니다. 샌디에고는 3연패로 물러납니다. 지난해 5월 6일 커쇼는 페코파크 등판에서 4.2이닝 4실점으로 강판됩니다. 그 전까지 샌디에고를 상대로 통산 23승 9패 2.03이었던 커쇼가 이렇게 못 던진 건 거의 처음이었습니다. 샌디에고는 전광판에 울고 있는 커쇼를 등장시켜 커쇼를 마음껏 조롱합니다. 그리고 역풍을 제대로 맞습니다. 그날 이후 다저스전 6연패가 이어졌던 겁니다. 그럼에도 샌디에고는 클럽하우스에서 신나게 춤을 추는 그들만의 분위기를 이어갑니다. 샌디에고는 올해 마지막 홈경기에서 빛 LA를 크게 외쳤고 어제도 초상집인 다저 스타디움에서 자중하는 대신 다저스 팬들을 마음껏 놀렸습니다. 그리고 필리스만큼이나 시끄러워진 페코파크로 돌아왔습니다. 2022년 디비전 시리즈 승리와 14년 만에 맞대결 성적 우위를 통해 라이벌 호소인에서 진정한 라이벌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다저스는 2022년에도 홈 1차전을 승리했지만 페코파크 4차전에서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이번에도 두 팀을 기다리고 있는 건 같은 시나리오일까요? 두 팀의 흥미진진한 3차전은 내일 열립니다. 캔자시티는 양키 스타디움 1, 2차전에서 1승 1패라는 만족스러운 성적표를 얻었습니다. PS 선발 데뷔전이었던 로도는 1회를 3K로 출발합니다. 반면 지난 PS 데뷔전이 완벽했던 레긴스는 연속 볼넷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레긴스는 저지를 삼진으로 잡았고 무실점으로 탈출합니다. 저지는 몸쪽 커터 2개에 헛스윙을 하더니 97마일 하이 패스트볼에 헛스윙 삼진을 당했습니다. 저지는 3회에도 뜬공으로 물러났지만 양키스는 스탠튼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KC에는 2015년 월드시리즈 MVP 살바도르 페레스가 있었습니다. 지난 9월 10일 양키 스타디움 경기에서 로돈 상대 홈런이 있었던 페레스는 4회 초 동점 홈런을 때려냅니다. 로돈을 상대로 홈런 4개를 친 선수는 페레스가 처음이었습니다. 로도는 피홈런 후 급격히 흔들렸고 3.2이닝 7피안타 4실점으로 물러납니다. 레긴스도 4이닝 4볼넷 1실점으로 교체되면서 불펜 대결을 시작한 두 팀은 9회 말 치즈미 얼색을 상대로 홈런을 쳤지만 승패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KC는 위트가 부진한 건 마찬가지지만 4안타를 친 마이켈 가르시아와 함께 토미 팸, 율리 구리엘 등 가을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역할을 했습니다. 1차전 4타수 무안타 1볼넷에 그치고 삼진 3개를 당했던 저지는 2차전에서 3타수 1안타 1볼넷으로 좋아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지는 28타석 연속 PS 무장타가 이어졌고 타석에서 차지하는 33.8%의 삼진 비중이 마틴 말도나도에 이어 PS 역대 2위에 해당됩니다. 위트는 시리즈 10타수 무안타가 이어졌지만 8회 말에 결정적인 수비를 해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1승 1패를 하고 홈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6이닝 6K 무실점이었던 스쿠볼은 오늘은 7이닝 8K 무실점으로 더 뛰어난 피칭을 했습니다. 5회 1사까지 퍼펙트였던 스쿠볼은 2루타와 못 맞는 공으로 몰린 1사 1, 2루를 병살타로 탈출했고 6회 1사 1, 3루 위기도 병살타로 극복합니다. 두 경기 13이닝 무실점인 스쿠볼은 1905년 크리스티 매튜슨에 이어 두 번째로 두 경기 연속 6이닝 이상 4피안타 이하로 PS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커쇼를 뽑으려다 앤드루 밀러로 갈아탔던 것이 큰 후회로 남은 디트로이트는 대학 4학년까지 뛴 스쿠볼을 2018년 9라운드에서 뽑은 바 있습니다. 당시 디트로이트는 스쿠볼을 잘 몰랐지만 시애틀 대학 야구장에서 훈련을 한 매튜 보이드를 체크하러 갔다가 스쿠볼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클리브랜드의 선발은 매튜 보이드였습니다. 불펜에 비해 선발이 약한 클리브랜드는 보이드가 4.2이닝을 소화했고 불펜이 8회까지 무실점으로 막습니다. 하지만 스쿠볼에게 막혀 1차전과 달리 점수를 내지 못합니다. 9회 초 클리브랜드의 투수는 올 시즌 최고의 마무리이자 역대 1이닝 마무리 중 ERA 3위, 윕 5위에 오른 클라스였습니다.
하지만 클라세는 2사 후 연속 안타를 내주더니 캐리 카펜터에게 한복판 슬라이더를 던져 결승 3런을 맞습니다. 클라세가 홈런을 맞기 전까지 클리브랜드는 시리즈 시작 후 17이닝 연속 무실점이었습니다. 클라세는 9월 11경기 무실점을 포함해 마지막 31경기 ERA가 0.28인 투수였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시즌 내내 멀티이닝이 한 경기밖에 없었고 8회에 올라온 적이 없는 클라세가 오늘은 8회 2사 1, 2루에서 올라온 거였습니다. 8회 베스트와 9회 브리어스키에게 꼼짝도 못한 클리브랜드는 3안타 무볼넷 완봉패를 당했습니다. PS에서 9회 이후에 앞서가는 홈런을 친 것이 알 칼라인과 매글리오 오도네스에 이어 팀 세 번째가 된 카펜터도 2019년 19라운드에서 뽑은 선수로 늦게 꽃을 피운 선수입니다. 카펜터는 더블A와 트리플A에서 뛴 2022년에 마이너 장타율 1위, OPS 4위에 올랐고 올해는 척추 부상으로 87경기에 그쳤지만 장타율 0.586을 기록하고 디트로이트의 중심 타자가 됐습니다. 내일은 내셔널리그 2경기가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